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강의는 연속계 진동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다뤘던 모든 진동계들은 전부 이산계라고 부르는 진동계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discrete system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즉, 그 진동계의 질량의 개수나 강성의 개수가 유한한 개수를 갖는 그런 진동계를 이산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그 질량 및 강성의 개수가 점점 증가해서 무한한 개수까지 늘어나서 자유도가 무한히 많아지는 그런 진동계를 연속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continuous system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른쪽에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 요 그림에는 지금 스프링 4개하고 질량 3개가 있죠. 이걸 갖다가 스프링 수와 질량 수를 더 증가시킨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질량 수가 5개, 스프링 수가 6개. 더 증가시키면 더 계속 증가할 수 있겠죠. 질량의 숫자가 유한한 숫자가 되면은 이 질량의 그 위치를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는 걸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무한히 많아진다 그러면 그거를 숫자로 또 일일이 다 나타낼 수 없어서 그 질량이 있는 위치를 갖다가 공간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그렇게 무한히 많은 질량과 강성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진동계를 우리가 연속계라고 하고 이런 진동계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하면은 이산계와는 달리 편미분 방정식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산계에서는 상미분 방정식으로 얻어졌었죠. 그래서 이 위에서 보시면은 연속계의 여러 가지 진동하고 있는 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현의 진동이고요. 요거는 보의 진동이고 요거는 원판 또는 막의 진동이고요. 요것은 사각판의 진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진동계의 첫 번째 예로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 것은 현의 진동이 되겠습니다. 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악기 할 때 그 현이죠. 현악기는 우리가 바이올린, 첼로, 가야금, 피아노 이런 것들 현악기라고 그러죠. 줄을 뜯거나 비비거나 이래서 소리를 내는 그런 것을 전부 현악기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링. 현의 진동은 연속계 진동 중에서 가장 간단한 예인데 이 현의 진동을 다루기 위해서 운동 방정식을 먼저 유도하려면은 여기 이렇게 현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 현의 미소 요소,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를 갖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x라고 그러면 미소 요소는 dx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이 dx만큼의 길이에 해당하는 요소를 크게 여기 확대한 그림이 요 밑에 있는 그 파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현 같은 경우는 줄을 갖다가 일정한 장력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당겨지는 이 장력 크기도 t고 왼쪽에 당겨지고 있는 장력 크기도 t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요 현이 수평선과 이루고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오른쪽은 요거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세타 플러스 d 세타 다른 각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을 때 요것에 요 미소 요소의 운동 방정식을 그리면 이 미소 요소의 질량은 요 단위 길이당 질량을 로라고 그러면 로 곱하기 미소 요소의 길이가 dx니까요. 그래서 로 dx가 그 미소 요소의 질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이 수직 방향의 변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수직 방향의 변이가 바로 y 방향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y 방향 힘에 합의되는데 오른쪽 당겨지는 이 힘의 사인 세타 플러스 d 세타에 해당하는 게 위로 당겨지는 거가 되겠고요. 요게 t의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게 밑으로 당겨지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t sin 세타 플러스 d 세타 빼기 t sin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sin 값이 요 세타 값이 아주 작을 때는 이 sin 값이 sin 세타가 세타하고 같아지죠. 그래서 sin 세타 플러스 d 세타는 세타 플러스 d 세타하고 같아져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것도 sin 세타 세타로 해서 t 세타가 돼서 서로 캔슬 아웃하고 나면 t d 세타만 남죠. 그런데 d 세타는 우리가 체인 룰을 이용하면 라운드 세타와 라운드 x 곱하기 dx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거하고 같다. 그래서 이 식에서 dx를 양변에서 서로 캔슬 아웃 시키면은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타라는 것은 각도가 되죠. 세타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예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 세타 대신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들여다보면은 종속 변수는 y가 되는 거고요. 독립 변수는 x하고 t가 됩니다. 시간도 독립 변수로 주어지고 x 공간 좌표도 독립 변수로 주어지는, 그래서 두 개의 독립 좌표,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 y의 방정식,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독립 변수만 가질 때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가질 때 이걸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c는 이 식에서 루트 로분의 t로 표시가 되고요. 이 c 값이 뭐가 되냐면 바로 현이 진동할 때 그 파동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파동의 속도. 그래서 이 방정식을 가지고 이것이 현의 운동 방정식인데, 이걸 가지고 현의 고유진동수나 모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파동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wave equa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파동 방정식.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방정식들이 앞으로 종종 여러 개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파동 방정식인 앞에서 유도된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그 종속 변수 y를 갖다가, y는 독립 변수 x의 함수이기도 하고 t의 함수이기도 한데, 이것을 x만의 함수인 캐피탈 yx와 t만의 함수인 캐피탈 gt,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이 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이하게 됩니다. 이 편미분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해서 만일 그 방정식이 풀린다면은 그 해는 유일한 바로 우리가 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변수분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수분리법을 이용해서 앞에서 유도된 파동 방정식에 요 식을 대입하게 되면은 결과가, 이런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식을 보면은 왼쪽은 x만의 함수고요, 오른쪽은 t만의 함수로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만의 함수가 t만의 함수하고 같아지는 경우는 좌우변이 둘 다 상수일 경우밖에 없죠. 상수일 경우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상수 중에서도 좌우변이 음수일 때만 이 방정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수가 된다든지 0이 되면은 그 해가 무의미한 해밖에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별도로 제공되는 강의 노트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겠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게 왜 0이나 양수일 때는 무의미한 해가 되는지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음수 값을 마이너스 C분의 오메가 자승이라고 표시를 하고, 요것을 요 식에다 대입해서 좌변이 요거하고 같다라는 식에서부터 이 왼쪽 요 상미분 방정식이 유도되고요, 우변이 요거하고 같다라는 식에서부터 오른쪽 상미분 방정식이 유도됩니다. 여기 보면은 좌변식은 x만 독립변수로 갖는 상미분 방정식이고, 우변은 t만 독립변수로 갖는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두 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일반회를 구하면은 캐피탈 YX는 A sin C분의 오메가 X 플러스 B 코사인 C분의 오메가 X로 구해주고요. 캐피탈 GT는 C sin 오메가 T 플러스 D 코사인 오메가 T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반회를 구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현의 고유진동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의 고유진동수는 모든 연속계의 고유진동수는 그 경계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의 경우는 통상 양단 고정의 경계 조건을 갖죠. 그래서 x가 0일 때 y 값이 0이 된다. x가 l일 때, 이 실의 현의 길이가 l이라면은 l일 때도 y 값이 0이 된다. t와 상관없이 양단에서는 항상 y 값이 0이 된다 하는 식이 얻어지죠. 그럼 이 식에서부터 이게 성립하려면은 캐피탈 Y, x가 0일 때 0이 돼야 되고 캐피탈 Y, x가 l일 때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 일반회를 캐피탈 Y에 대한 일반회를 갖다 우리가 구했죠. 앞쪽에서 그 일반회에다가 요 두 개의 경계 조건을 대입하게 되면은 y0는 0이라는 식에서 b가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x가 l일 때 캐피탈 y가 0이라는 식을 정리해 보면 a sin c분의 오메가 l은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a가 0이 되어버리면 a도 b도 0이 되어버리면 무의미한 해가 되기 때문에 a는 0이 안 되고 sin c분의 오메가 l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sin c분의 오메가 l이 0이 되려면 c분의 오메가 l이 파이의 정수배이면 되죠. 그래서 c분의 오메가 kl이 k 파이 이런 식에서부터 k가 1, 2, 3, 4 이렇게 증가하면 됩니다. k가 0이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은 이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무의미한 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k가 1서부터 의미 있는 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부터 오메가 k를 구해보면은 요 l분의 ck 파이가 얻어지죠. 그래서 오메가 k는 l분의 ck 파이. 그래서 이것은 k번째 고유진동수가 l분의 c 파이에다가 k를 곱한 값으로 얻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유진동수는 l분의 c 파이고요. 두 번째 고유진동수는 l분의 2c 파이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 오메가 k를 앞에서 구했던 b는 0이니까요. 일반에다가 요 오메가 대신에 요걸 대입하게 되면은 바로 그때의 고유 모드 함수가 구해지는데 그 y k번째 y 값이 요 k번째 고진동수를 대입함으로써 얻어지는 함수로 sin l분의 k 파이 x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k번째 고유 모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산계를 다룰 때는 모드 벡터라는 말을 썼는데 이와 같이 연속계에서는 모드 함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현의 첫 번째 고진동수로 진동하고 있는 첫 번째 모드가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요거는 두 번째 고진동수가 되겠고요. 여기 세 번째 고진동수, 네 번째, 다섯 번째 고진동수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진동수가 더 높아질수록 더 빨리 진동하는 걸 보일 수 있죠. 이게 가장 낮은 고진동수가 가장 천천히 진동하고 있고, 그 다음 속도 이렇게 진동하는 주파수가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그 모드 함수들이 서로 직교성을 갖는다 하는 그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속계의 모드 해석을 통해서 고유진동수와 고유 모드 함수들을 구하면 이것은 마치 이산진동계에서 구한 모드 벡터들이 질량 행렬에 대해서 직교성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구한 모드 함수들도 질량 함수에 대해서 서로 직교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산계에서 모드 벡터를 u라고 구하게 되면은 u 트랜스포즈 곱하기 질량 행렬 곱하기 u는 0이 된다. i번째 모드하고 j번째 모드하고 질량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직교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속계에 대해서는 모드 함수들을 구하게 되면 i번째 모드 함수하고 j번째 모드 함수, 여기 로가 단위 길이당 질량이죠. 이것을 인테그랄한 이 값이 0이 된다 하고 구해지는 이 성질을 우리가 모드 함수들의 직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번째 앞에서 현의 모드 함수에서 i번째 모드 함수는 L분의 I 파이 X였고요. j번째 모드 함수는 sin L분의 J 파이 X였죠. 그래서 i하고 j하고 다르면은 이 값이 적분을 하게 되면은 항상 0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의 고유 모드들이 직교성을 갖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드 함수들은 서로 직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의 함수를 그 연속계가 진동하고 있는 임의의 그 진동 현상을 연속계의 진동을 그 임의의 함수로 표시하게 되는데 그 함수들을 이 고유 모드 함수들의 선형 조합을 이용해서 항상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함수 이론에서 함수 해석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이 진동 해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유명한 그 방법이 있습니다. Rayleigh-Ritz Method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바로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의 진동의 예제입니다. 현의 길이가 0.5 그리고 현의 총 질량이 0.05kg이 있는데 양단 고정 경계 조건에서 1000N의 장력을 받고 있다. 이럴 때 이 현의 첫 번째 고진동수를 헤르츠 단위로 구해라 하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현의 고진동수는 앞에서 K번째 고진동수는 L분의 CK 파이로 구해진다고 그랬죠. C는 루트 로분의 T라고 그랬죠. 근데 로는 단위 길이당 질량이라고 그랬으니까 총 질량이 0.05kg고 길이가 0.5니까 그 총 질량을 0.5로 나눈 게 단위 길이당 질량 로가 되죠. 그래서 그게 0.05를 0.5로 나누면 0.1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력은 1000N이 되죠. 0.1분의 1000이니까 이게 만이 되니까 결국 C는 100으로 구해집니다. 자, 첫 번째 고진동수는 오메가 1은 K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되죠. L분의 C 파이죠. L분의 C 파이. 그래서 L분의 파이에다 C를 곱한 건데 바로 요게 100이 된다고 그랬죠. 100. 그래서 요거는 0.5분의 파이. 그래서 요건 628.3 라디안 퍼 세컨드고요. 요걸 2파이로 나눠준 값이 헤르츠가 되죠. 그래서 그게 100헤르츠로 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현의 그 진동을 다룰 때는 양단 고유 진동, 양단 고정 경계 조건을 우리가 대부분 다루지만 종종 이런 특수한 경계 조건을 갖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한쪽은 고정되는데요. 현에 이게 지금 현입니다. 한쪽은 고정되는데 다른 한쪽은 요 Y 방향으로만 이 줄이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는데 그게 움직일 때 요 줄이 위아래로 받는 그 힘이 이 스프링 강성 K에다가 요게 움직이는 거리에 비례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경계 조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 조건을 가졌을 때 이 현의 고진동수와 모드를 구하기 위한 특성 방정식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의 경계 조건이 x가 0일 때 y가 0이다라는 왼쪽 좌측 경계 조건이 나오고요. 우측 경계 조건은 이쪽에서의 장력의 y 방향 힘은 장력 t의 y 방향 힘은 여기에서의 이 현이 이루는 슬로프의 각도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죠. 이게 슬로프 양이에요. 그게 y방향 힘이 되죠. 장력의 y방향 성분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스프링에다가 y값을 곱한 데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하고 같아진다 하는 이 오른쪽에서의 경계 조건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변수분리법에 의해서 y를 캐피탈 Y와 x의 함수인 캐피탈 Y와 t의 함수인 캐피탈 G의 곱으로 표시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 변수분리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상미분 방정식의 일반회를 구하면은 앞에서 이미 구했지만 이렇게 캐피탈 Y, X는 이렇게 구해진다는 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야기가 됐죠. 자, 그리고 요거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함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두 개의 경계 조건에다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x가 0일 때 0이 되려면 이게 x가 0일 때 이게 0이 돼야 되죠. 그럼 0이 되면은 이거는 없어지고 요거는 코사인 0은 1이니까 b는 0이다 하는 이런 경계 조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요 좌측 경계 조건에서 우측 경계 조건은 t에다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곱해지게 되면은 여기 b는 여기서 이미 0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고려하지 말고 요것만 고려하면 c분의 오메가의 코사인 c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되죠. 코사인 c분의 오메가 L. 그렇게 한 게 k 곱하기 y. k 곱하기 y가 지금 요게 되니까 b는 0이니까 없고 여기 사인 c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되죠. 그리고 GT는 양변에 같이 곱해지니까 서로 캔슬 아웃돼서 없어져서 요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오메가 값들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게 바로 고유진동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메가를 구하기 위한 특성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메가를 구하게 되면 그 구한 k번째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k번째 오메가를 오메가에다 대입하게 되면은 요건 0이니까 없어지고요. 사인 c분의 요 k번째 오메가 x가 바로 k번째 모드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k는 여기서 이 특성 방정식에 로부터 얻어진 k번째 고유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이 특성 방정식은 이거는 초월함수의 식이기 때문에 그냥은 구할 수가 없죠. 이것은 뉴턴 랍슨 메서드와 같은 수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 값을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현의 동적 응답은 모드들의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항상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앞에서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현의 동적 응답은 앞에서 구했던 요 x만의 함수와 t만의 함수의 곱의 이 중첩, 썸메이션에 의해서 선형 조합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 초기 조건이 초기의 y 값이 t가 0일 때 y 값이 캐피탈 fx로 표현되고 t가 0일 때 y 다트 값이 gx라고 주어진다면은 두 식과 모두 함수들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ck와 dk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요게 처음 상태입니다. 처음 상태에서 출발해서 시간에 따라서 이 yxt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애니메이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yxt를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yxt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갔다가 양단 경계에서 부딪히고 밑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합쳐졌다가 다시 갈라져서 또 가서 부딪히고 다시 또 위로 와서 여기서 모아져서 또 이렇게 커졌다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여기는 감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이 파의 현상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유도된 현해 방정식과 같은 파동 방정식, 요 방정식이었죠. 이런 방정식의 일반에는 항상 이렇게 x-ct를 아규먼트로 갖는 어떤 함수도 이 미분 방정식의 파동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고요. x 플러스 ct를 아규먼트로 갖는 함수도 이 파동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exponential x-ct, x-ct를 아규먼트로 갖는 함수죠. 이 y1이 여기다 대입해서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 이 파동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y2 같은 경우는 x-ct의 자승, 이것도 아규먼트 x-ct를 아규먼트로 갖는 함수죠. 이것도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는 y3는 sin x 플러스 ct, x 플러스 ct를 아규먼트로 갖는 함수죠. 여기다 대입하면 역시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ct나 x 플러스 ct를 아규먼트로 갖는 함수라면 그 함수가 어떤 함수가 됐든지 모두 다 파동 방정식의 해를 만족시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함수들이 이 파동 방정식의 해를 만족하지만 이 파동 방정식과 더불어서 주어지는 경계 조건이나 초기 조건,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y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y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찾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런 함수들이 전부 다 해가 된다는 것만 안다고 해서 그런 이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변수 분리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현해 진동할 때도 변수 분리법으로 해를 찾은 거고요. 이런 형태가 일반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여기에다가 초기 조건이나 경계 조건을 대입해서 F1과 F2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 현해 진동 같은 경우에 일반의 형태가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선형 조합으로. 그러면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죠. 일반의 형태가 뭐가 의아하냐면은 분명히 파동 방정식의 해 형태는 x-ct나 x 플러스 ct를 아규먼트로 갖는 함수여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x-ct나 x 플러스 ct로 표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얘기가 틀린 건가? 지금 이게 뭔가 이게 다른 해가 존재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이런 형태가 지금 앞에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닌데 왜 이게 해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sin L분의 ck 파이하고 sin L분의 k 파이 x하고 곱한 것을 여기에 합의 정리, 곱의 정리, 그 sin 함수의 정리를 이용하면 삼각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다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x-ct를 아규먼트로 갖는 함수고요. x 플러스 ct를 아규먼트로 갖는 함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해 진동도 역시 파동 방정식의 일반의 형태인 x-ct와 x 플러스 ct를 아규먼트로 갖는 그런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ct와 x 플러스 ct로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함수를 갖게 되는데 이때 이 앞에서 그 합쳐졌던 형태 있죠. x-ct하고 x 플러스 ct로 나누기 전의 형태. 그 형태가 그런 거를 갖다 우리가 정상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그런데 그게 둘로 x-ct 함수와 x 플러스 ct 함수의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x-ct는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파란색 진행파예요. 여기서 파란색 파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애니메이션에서. 그리고 초록색 진행파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똑같은 모양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겹쳐졌을 때 빨간색 파가 크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이 이 빨간색 파가 되겠습니다. 두 개 진행파가 합쳐진 모양이. 그래서 빨간색 모양은 마치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 거고요. 이 스탠딩 웨이브는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파란색 진행파와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초록색 진행파 두 개의 파가 합쳐져서 정상파를 형성한다 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의 진동에 여기에 지금 이 5번 이렇게 모드가 변하고 있죠. 5번째 모드가 되겠습니다. 모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설명한 정상파, 진행파의 관계는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파죠. 정상파. 동기운동, 5번째 동기운동. 여기 t만의 함수, x만의 함수에서. 근데 이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왼쪽에 좌측으로 진행하는 파, 여기에 우측으로 진행하는 파. 그래서 이 두 진행파가 합쳐진 놈이 바로 요 위에 있는 정상파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13주차 연속의 진동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고요. 13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요 다음 내용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또 다른 연속계인 막대의 종방향 진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